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알려진 니콜라가 현대차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관련주가 반응을 보였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관련주인 일진다이아 그리고 이슈의 팩트체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상황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공장은 이제 신설 중입니다. 실질적인 양산은 2022년 무렵에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니콜라는 올해는 그렇다 치고 2021년, 2022년 양산 단계까지는 계속해서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다. 뭐 자동차 판매 특성상 선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매출은 2022년 초반부터 물건이 차량이 인도되기 전에 미리 발생되는 매출이 있긴 하겠지만 뭐 현재서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기술을 팔거나 아니면은 위탁 생산 공장을 찾아서 계약을 해서 미리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계속 그냥 니콜라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현대차는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물론 대량 생산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수소차 기술을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니콜라와 현대차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차이인 거죠. 현대차가 지금서부터 양산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니콜라가 공장을 완성해가지고 양산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문제인 게 충전소가 없으니까 충전소가 어느 정도 확충되기 전까지는 생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충전소, 전기차 시장의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수소차 시장을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요약을 해드리면은 현재 생산적인 부분에서 매출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똥줄이 타는 거는 니콜라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러브콜에 두 번이나 거절을 한 것이고요. 니콜라가 계속해서 쪼르는 이유는 하루라도 더 빨리 현대차 공장을 통해서 생산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가는 것이다. 뭐 니콜라는 현대차한테 러브콜을 보낼 때 우리가 계속 기술 개발을 하겠다. 현대차 쪽에서 위탁 생산을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러브콜을 보낸 것이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니콜라랑 협업 안 하고 자체적인 기술로도 수차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러브콜을 거절한다. 그 사이에서 일진다이아는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가 현대차 쪽에 수소탱크를 차량용 수소탱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미 버스에서도 투입되고 있으니까 트럭에 투입되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베이스 현대차의 기반을 노리기 위해서 니콜라가 이렇게 알랑방구를 낀다.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현대차를 꼬시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업을 하든 안 하든 현대차는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거 변함이 없다. 갑이라는 뜻인 거고, 니콜라는 을의 입장에서 계속 현대차와의 협업을 노릴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완성차 기업과 노려봐야 되는데 세계의 완성차 기업 중에 개 중에 그나마 만만한 게 현대차니까 현대차를 계속 찌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현대차를 찌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쪽에서 부여하고 있는 생산 기술, 그리고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달받는 하청을 내리는 기업들한테도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주가로 보게 되면은 일진다이아 말씀드렸던 대로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낙수 효과를 입는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수소탱크 현대차와 이제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쪽으로서는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진다이아가 세계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일진다이아가 니콜라 양산 일정에 맞춰서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가능성으로 요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 추측인데 이 양봉 안에, 이 상승 안에 이미 니콜라와의 계약이 선반영되는 중이다. 앞으로 더 나오는 상승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일 당장 사자는 건 아니에요. 일진 다이아의 가능성은 이제 수소차 영역에서 크게 열려 있으니까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니콜라와도 연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어놓고 보자.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했던 거 반납했다가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한 2, 3개월 후에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 열어놓고서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따라가지 말고 어느 정도 니콜라와의 연결고리가 부각이 될 때쯤에,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때쯤에 그때 가서 기간 조정 나오는 기간에 사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조정이 이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가격대로 놓고 보면은 이제 6만 원에서 7만 원, 높게 보면 8만 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자리 노려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 어차피 수소차 시장은 돌아오니까. 근데 순번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현재 차에서 전기차가 먼저 크게 도입이 되고 크게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된다. 전기차 쪽이 형님이고 수소차가 아우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이나 이외 관련주 쪽에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수소 탱크 빼면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부품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일진 다이아 같은 특수한 종목 빼고는 대부분이 관련주가 겹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순수하게 배터리 셀 가지고서 움직이는 차인 거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도 되고 조금만 들어가도 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탱크가 들어간다라는 거. 수소 탱크와 수소 탱크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장치들, 부품들이 탑재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배터리 셀 100%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50% 미만, 그리고서 나머지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을 수소 탱크와 수소를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관련된 부품들이 채워준다라는 거. 그래서 무게면에서 수소차가 좀 더 가벼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부품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일지한 다이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만큼 미리 반영될지 아니면 후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좋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있다. 추가 모멘텀도 아침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찍이 말씀드렸던 대로 니콜라와의 협업 가능성, 수주 가능성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일진 다이아가 사실 수소 탱크로 해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추가된 신설된 사업에서 현대차와의 협업, 그것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을 받은 것이고, 기존 사업, 이제 공업용 다이아를 가지고서 장비를 만드는 것, 도구를 만드는 것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수소차 모멘텀이 좀 유행을 타가지고 한동안 또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크게 하락해도 그냥 박스권이라는 것으로 꼭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 좋은 일진 다이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새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